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14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가 첫 기사로 이게 찝는 데는 뭔가 네. 이분과 관련된 기사가 있을 때 꼭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면에 있건 12면에 있건 간에 예. 이분이 거론되면 저는 단연 톱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예. 또 정윤회 씨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 씨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만났다던 역술인 이모 씨 있죠. 역술인 이모 씨가 한방 원료 건강식품 사업에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 1팀은 최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이모 씨 사건을 송치받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대통령 부인을 검명하면서 이권 청탁에 개입해서 알선 수재죄로 실형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이 이모 씨가 이번 사건에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앞세워서 투자금을 모았는지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또 복기해 보자면은 예. 정윤회가 나만 보면 깜빡 죽는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라면서 정윤회 씨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이모 씨가 말이죠. 예, 이모 씨가 그렇게 주장을 예.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역술인 이모 씨 등 3명이 5억 원의 투자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 이게 오늘 동아일보 12면에 실렸습니다. 정윤회 씨, 여전히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권 실세로 꼽히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정윤회 씨와의 그 친분 관계에 있는 역술인의 이런 사기 혐의 피속.
간단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게 경찰은 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검찰이 알선수재 전력을 고려해서 네. 이 이모 씨를 소환하겠다. 예. 이런 방침이군요. 예. 아직은 뭐 피소 단계죠. 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검찰 역시 이거 뭐 무혐의로 혹은 증거 없음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지 주목됩니다. 아시는 대로 경찰은 안전행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야당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산무 일반,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 공짜집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여당과 일반 여론은 물론 야당 안에서도 안 그래도 국가재정이 없어서 무상복지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황당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돈 없는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준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야당을 상대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조선닷컴, 네이버 같이 친여 성향의 글들이 올라오는 이 사이트의 댓글까지 조선일보는 인용했습니다. 예. 이왕이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하지 그러느냐. 제발 나라부터 걱정하고 공약하라. 라는 등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뭐 필요한 발언을 끌어다 쓰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자기들과 입맛에 맞는 사이트의 의견만 이렇게 인용을 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참 조선일보가 어떤 비판의 논거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사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는 공약의 원조는 야당이 아닙니다. 바로 MB입니다. MB. 2007년 5월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 이렇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예. 대권주자. 당시 선호도 순위 1위였거든요. 예,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명박 후보. 자, 그런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8일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한나라당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대권 도전을 피력한 홍준표 현 경남지사, 홍준표 후보가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지난번에 신혼부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했는데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인지 파악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명박 후보가 2만 세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재혼 빼고 순수하게 처녀 총각만 말하면 1년에 25만 6천 쌍이다라는 홍준표 후보의 반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는 25만 6천 쌍인데 이걸 2만 쌍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홍준표 후보는 그러면서 여기에 집을 주려면 1년에 25만 6천 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동탄 신도시가 10만이다. 1년에 동탄 신도시를 2개 지어도 만들 수 없다. 라면서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공약은 정밀한 계획을 짜서 한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처럼 무대뽀 공약이다. 라고 공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명박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시면 근사해서 대중이 들으면 현혹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주택정책이나 경제정책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서울시장 하면서 임대주택, 서민주택 지어보고 기업에서도 지어봤다라고 응수했던 겁니다. 예. 이렇게 경제 잘하는 분이 5년 대통령 하니까 지금 날린 돈이 100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터무니없는 신혼부부 집 한 채씩 주겠다는 그 공약.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같은 크기, 같은 분량, 같은 어조로 비판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07년 6월 8일에 그 같은 일이 있었고요. 예. 2007년 6월 9일자 제가 조선일보를 들춰봤습니다. 오면에 딱 한 줄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이명박 전 시장의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을 무대뽀라고 공격했다. 요 한 줄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당시 홍준표 의원이. 예. 예.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오면의 한 줄이고요. 자세히 읽어봐야 나오는 한 줄이고, 그렇다면은 그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그 후보 간 토론회가 있고 그 이튿날 조선일보 일면 어떻게 나왔느냐. 한나라당 2차 토론회 본보,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교육, 복지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제 토론 내용으로 봤을 때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토론 내용 이명박 4.20, 박근혜 4.09, 말투와 어조 박근혜 4.19, 이명박 4.09 이렇게 나왔어요. 예. 만약에 야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신혼부부의 집 한 채씩 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게 허구로 드러났을 경우 조선일보는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고 말았을까요? 아주 불편하고 부당한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시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만은 불편부당입니다. 예. 이런 조선일보입니다. 예.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도 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럼 집 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집은. 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요. 뭐 이따 한번 줬는데 뺏기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인터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예. 아직 뭐 섭외 전화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고는 정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쌍용차 판결을 내린 주심이었던 박보영 대법관. 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짚었는데요. 2012년 대법원 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함께 임명된 인물이 바로 박보영 대법관인데요. 여성이면서 비서울대 출신이고 뭐 또 호남 출신이어서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애초에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기대를 저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을 오늘 한겨레는 치렀습니다. 그간의 그 판결 내용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9월까지 반대, 보충, 별개 의견은 18%였습니다. 소수 의견이 18%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소수자 잘 챙기라고 이렇게 대법관으로 세웠더니 뭐 5분의 1밖에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 있겠죠. 같은 재판부에 속한, 그러니까 이번에 쌍용차 해고 정당하다 이 판결을 내린 그런 대법관이 민일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인데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성 고위 법관 출신입니다. 자, 다른 의견을 내는데, 소수 의견을 내는데 소극적인 박보영 대법관. 유감이 큽니다.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요, 일면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는 쌍용차 조합원의 모습을 실으면서 5년 버틴 복직의 꿈, 끝내 아빠는 운다. 이런 제목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났던 순간 노조원들은 판결에 넋이 나간 듯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담소와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 2심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률심이었던 3심 대법 판결에서 해고는 정당하다. 뭐 나아가서 사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아연실색하더니 끝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이끌었던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도 결국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해고자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고된 싸움이 끝나기를 기대했다가 더 고된 싸움을 확인한 자리가 되어버린 대법원 앞이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예. 사설을 치른 신문은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그런데 사회면에 한 칸을 차지하는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중동도 이 해고 노동자들의 그 고통, 또 눈물,
이걸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일보가 가장 악의적입니다. 자, 신문들 가운데서 주요한 내용들을 소개하자면은 조선일보는 신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예.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노동자의 눈물을 이렇게 실어준 게 있었나요? 선례가 찾기 힘든데, 어쨌든 조선일보 역시 측은지심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서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도 해고 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서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투쟁해봐야 손해만 본다. 뭐 도움을 얻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회사 측과의 대화 그동안 안 했습니까? 대화를 시도했었죠.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저쪽은 그냥 뭐 원칙만 세워놓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결국 그래서 공장 점거 농성도 벌이고 그리고 회사 밖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한 소리를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실었고요. 동아일보가 가장 악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해서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건 뭐 거의 냉혈안에 가까운 이런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뭐 몇 가지 문제겠습니다만 노동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내지는 고용의 유연성이 맞지 않나요? 좋은 말도 한 거고. 예.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뭔가요? 노동 유연성. 뭐 쉽게 들고 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정규직 이렇게 채용을 하면은 자르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르기 쉽게 해달라. 이게 바로 노동 유연성입니다. 아니면 제가 지적한 거는 예. 이 용어가 노동 유연성이 맞냐 이거죠. 예. 노동 시장의 유연성 내지는 뭐 고용 시장의 유연성 예.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어쨌든 뭐 동아일보의 입장은 그런 거고요. 노조위원장 출신이신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사설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이 법체계 안에서 예. 대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 국가 조직에서 최종적인 판단이니까요. 네. 일단 따라야죠. 네. 따르고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이따 이제 김득중 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예.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겨레의 3면을 보겠습니다. 해고의 자유, 재계의 요구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노동자 생존권에는 등 돌렸다. 오늘 한겨레의 3면의 제목인데요. 그동안 한겨레가 쭉 지적해 왔던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이 대법원이 보수 편향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어제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희망, 퇴직, 휴업, 순환 휴직 할 바 다 했다. 그리고 손실액이 너무 지나치게 키워졌다. 손실액이 크다 보면은 당연히 노동자들 내보내기 쉽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쌍용차가 노동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손실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된다.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주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 내용도 주목이 됩니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근로관계 단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라면서
정리해고 규모의 합리성을 회사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경영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다시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엄격해서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동아일보 주장이 맞습니까? 예.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이게 있어야만 사실 해고할 수 있는 건데,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 이렇게 폭넓게 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그 권익을 대변하는 그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예.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예, 전에 어떤 변호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뭐 변호사는 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예. 검찰이나 우리 법원에 예. 이 노동법이나 노동 문제에 관련된 전문가가 많지 않다. 예.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관련해서 우리 노동학 개론을 진행하는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원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동법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해서 전공을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업자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업자의 논리는 뭐 사실 비싼 변호사 쓰니까 또 인맥, 항맥 이런 것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법리 외에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동력을 또 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욱 궁색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이 혈세 낭비 논란에 이렇게 오른 가운데 이 공기업들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기업 사장들이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탓에 이걸 견제해야 할 공기업 이사회는 무력했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애초에 자원외교 투자 당시부터 사업성이 불투명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2010년 6월 29일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당시 주강수 사장이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것이 불투명하다 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감이 좋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감이 좋으니까 우리 투자금 증액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석유공사 신규 사업처장 하베스트 사업과 관련해서 부실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냐. 사실 현재로 봤을 땐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도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예. 광물자원공사 비상임 이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관련해서 8월 3일까지 돈을 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오늘 보고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한 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8월 3일까지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이사회가 7월 27일 날 열린 겁니다. 예. 일주일 남겨놓고 돈 내야 되는데 예. 일주일 전에서야 이사회가 열린 거죠. 참. 자,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수석 등 10여 명이 그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MB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4자방,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실시 논란이 확산되니까 여기에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겸하면서
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명박, 이동관, 명영규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의 모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뭐 했느냐?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예. 세상 참 좋은 인간들입니다. 예.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왜 됐겠습니까? 좀 알려달라는 거죠. 네. 우리 이렇게 모였다. 예. 복수의 참석자들이 어쨌든 기자와 통화를 해서 이게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밀을 지키려면 뭐하러 통화를 했겠습니까? 예. 한국일보 5면에 실렸습니다. 자, 경향신문 10면을 보면은 보험사들이 검찰, 경찰에 고객 정보를 막 퍼줬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인적사항, 금융정보 6천여 회 무차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0사건 같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안 해서 이런 정보를 확보하는 것, 이거 법 위반 소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면은 인권위원회가 인권 실태를 조사했는데 수급자가 못된 빈곤층 37%가 돈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식사, 난방,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무상복지는 안 된다는 정권 아래에서 빈곤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1면으로 가보면은 민간 연기금 1,700개를 묶어서 60조 원의 증시 큰 손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연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큰 손으로 만들면 운용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증시에 투자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데 지금 이 민간 연기금 1,700개 이게 뭐냐면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1,368개, 각종 공제회 60여 개, 사립대 적립기금 280여 개 해서 총 1,700개에 이릅니다. 공적 연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덩치가 작고 운용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60조 원대 증시 큰 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무리하게 쌈짓돈까지 긁어모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 똥줄이 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시 부양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 부양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예. 손실 보면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안 지죠. 예. 예. 조선일보 10면 보겠습니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그 피해자인 골프장 여직원의 자술서를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총장님의 그 총장님이라면 그 골프장 회장님이죠. 전 검찰총장 그 사람의 성추행이 잦자 노조가 공론화했고 그래서 결국 고소를 결심했다. 이런 자술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술자리 강요하고 성추행했다. 용서를 못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자술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검찰총장 측은 보도자료로 다 말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이면 기사 참 이거 웃음이 나와서 말이죠. 현재 4단계로 나뉜 그 병사의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병, 1병, 상병, 병장. 이거를 하나의 계급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뭐로 만든답니까? 용사로. 용사. 예, 용사. 예. 병사 상호 간의 그 명령 복종 관계에 따른 병영 사고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사 이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가요? 입대하면은 그 과거에는 말년병장인 사람하고 같이 그 맞담배도 피우고 서로 야자 틀 수 있는 건가요? 예. 신입 용사, 말년 용사. 장교들은 그럼 용장이 됩니까? 용장. 예. 뭐 소장, 준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 근본적인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그 대안만 마련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 2관 3관이 그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계속 쥐가 들끓는다. 청와대 쥐가 많다. 뭐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내년에 위민관과 영빈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 중앙일보가 비교적 크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에 쥐가 들끓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쥐가 나와서 그 호응을 얻은 건지 청와대하고 쥐가 엮여서 이렇게 화제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중앙일보 18면 보면은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네 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